너는 커피나 타와. 뭘 안다고 자꾸 끼어들어. 태강무역 영업지원팀 오영수 부장이 회의 때마다 윤서아에게 던지던 말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이 전부라는 이유로 그녀는 늘 회의실 구석, 그것도 커피포트 옆자리가 지정석이었죠. 5년 동안 단 한 번도 발언 기회조차 제대로 주어진 적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인재가 있는 줄 몰랐다며 이 계약, 이분 덕분이에요. 미국 바이어가 사장 앞에서 그렇게 말한 순간 오영수 부장은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무시해왔던 여직원이 그의 실수를 대신 수습하며 회사를 구한 순간이었죠.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윤서아는 29, 태강무역 영업지원팀에서 5년째 일하고 있었어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몸이 편찮으셨던 탓에 서아는 장녀로서 생계를 책임져야 했어요. 대학 진학은 애초에 꿈꿔본 적도 없었습니다. 원서조차 넣어보지 못한 채 졸업식 다음 날부터 이력서를 들고 회사를 돌아다녔어요. 서류에서 몇 번이고 떨어지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고졸이라는 세 글자가 이렇게까지 큰 벽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러던 중 태강무역에 합격했을 때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이 회사에 들어온 걸 감사하게 여기며 서아는 그 누구보다 성실히 일했어요. 지각 한 번, 결근 한 번 없이 5년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팀 안에서 그녀의 입지는 처음부터 좁았어요. 팀원 대부분이 소위 명문대 출신이었고 그들 사이에서 고졸이라는 학력은 대놓고 이야깃거리가 되곤 했습니다. 입사 첫날 자기소개 시간부터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어요. 서아가 고등학교 졸업이 최종 학력이라고 밝히자 몇몇 직원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그 뒤로도 서아의 출신 학교나 학력 이야기는 종종 뒷담화의 소재가 됐어요. 어떻게 여길 뚫고 들어왔나 몰라 누군가 지나가며 흘린 말을 서아는 우연히 듣기도 했습니다. 부장 오영수는 특히 학력에 집착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명문대 출신이라는 자부심이 유독 강했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그는 습관처럼 서아를 겨냥했어요. 이건 대학 나온 사람이 봐야 아는 거야. 너는 신경 쓸 필요 없어. 그가 사람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습니다. 서아가 조심스레 의견을 내면 오영수는 말을 자르며 비웃곤 했어요. 내가 뭘 안다고 자꾸 끼어들어? 그가 혀를 차며 쏘아붙였습니다. 회의가 길어질 때마다 그는 서아를 지목했어요. 서아 씨, 커피나 좀 타와. 그에게 있어 나는 같은 팀원이 아니라 그냥 커피 타오는 사람에 불과했죠. 그 말은 거의 입버릇처럼 반복됐습니다. 처음 몇 번은 부끄러워 얼굴이 붉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탕비실로 향하는데 익숙해졌어요. 가끔 서아가 준비한 자료가 회의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도 오영수는 그 공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곤 했습니다. 이거 은정 씨가 다시 정리한 거지? 잘했네. 그가 최은정을 칭찬할 때 실제로 그 자료를 만든 사람은 서아였어요. 서아는 그럴 때마다 굳이 나서서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말해봐야 믿어줄 사람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회의 중 발언 기회조차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녀가 손을 들어도 오영수는 못 본 척 다음 사람에게 발언권을 넘기곤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서아도 손을 드는 일 자체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어떤 의견을 내도 결국 무시당할 거라는 게 몸에 새겨지듯 익숙해졌기 때문이었어요. 평가 시즌이 되면 이런 분위기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매년 인사평가에서
서아는 늘 무난한 등급을 받았어요. 실적은 나쁘지 않았지만 리더십이나 발전 가능성 항목에서는 유독 낮은 점수가 매겨졌습니다. 오영수가 직접 작성한 평가란에는 소극적이고 존재감이 부족하다는 문구가 매번 반복됐어요. 서아는 그 평가서를 받아볼 때마다 억울했지만 이의를 제기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평가서를 접어 서랍에 넣어두는 게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이었어요. 문제는 오영수뿐만이 아니었어요. 팀 내부의 다른 직원들도 그의 동조의 한편처럼 행동했습니다. 명문대 출신 동기인 최은정은 특히 그런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어요. 서아야, 이런 업무 맡아봐야 피곤하기만 해. 너가 부럽다. 그녀가 웃으며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말이었습니다. 다른 팀원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같은 학교 출신끼리 자연스럽게 무리가 형성됐고 서아는 늘 그 바깥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팀원들끼리 3-4-5 모여 식사를 하러 갔지만 서아는 자연스럽게 그 무리에서 빠지곤 했어요. 누구도 대놓고 배제한다고 말한 적은 없었지만 회의 자료 공유방에서 서아만 슬쩍 빠져 있거나 회식 자리 공지에서 서아 이름만 뒤늦게 들어가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한 번은 팀 워크숍 조편성에서 서아 혼자만 어느 조에도 배정되지 못한 채 남겨진 적도 있었어요. 결국 진행자가 뒤늦게 억지로 한 조에 끼워 넣어야 했습니다. 그날 그 조원들은 서아에게 필요한 말 외에는 거의 건네지 않았어요. 팀 게임 시간에도 서아에게는 발언 순서조차 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쌓일 때마다 서아는 자신이 이 팀에서 얼마나 겉돌고 있는지 새삼 실감했어요. 워크숍이 끝나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도 서아는 혼자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웃음소리가 뒤쪽에서 들려왔지만 그 안에 자신의 자리는 없다는 걸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대리 이지훈만이 가끔 그런 서아를 챙겼어요. 서아 씨, 오늘 점심 같이 먹을래요? 그가 조용히 다가와 묻곤 했습니다. 다른 팀원들 눈치가 보였지만 이지훈은 개의치 않았어요. 그는 서아가 준비하는 자료의 꼼꼼함을 눈여겨봐온 몇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지훈이 조심스레 물은 적도 있었어요. 서아 씨, 그렇게 힘든데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그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서아는 잠시 침묵하다 담담히 답했어요.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으니까요. 그냥 제 할 일 열심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녀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아는 그 모든 시선을 견디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하지만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면 그녀는 매일 밤 노트북을 켰습니다. 회사에서는 아무도 몰랐지만 그녀는 5년째 온라인 영어 강의를 들으며 실력을 쌓아오고 있었어요. 대학은 못 갔어도 뭐라도 남들보다 잘하는 게 있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엔 기초 문법부터 시작했지만 이제는 웬만한 비즈니스 영어 문서도 막힘없이 읽어낼 수 있었어요. 퇴근 후 학원에 다닐 형편이 안 됐던 그녀는 무료 강의 영상과 중고로 산 교재만으로 독학을 이어왔습니다. 주말이면 도서관에 앉아 무역계약서 원문을 통째로 필사하며 용어를 익혔어요. 회사 업무에서 다루는 수출입 서류들을 몰래 참고하며 실전 감각도 길러왔습니다. 새벽까지 공부하다 잠든 날도 많았지만 다음날 회사에서는 언제나처럼 아무 일 없다는 얼굴로 출근했어요. 몸이 힘들어도 이 시간만큼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걸 서아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말해봐야 코웃음만 칠 사람들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녀에게 그 시간은 유일하게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팀 전체에 긴급 공지가 내려왔어요.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 바이어 팀이 대규모 수출 계약건으로 본사를 방문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회사에 사활이 걸린 계약이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오갔어요. 이번 계약이 성사되면 회사 매출이 2배 가까이 뛸 거라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팀 전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오영수는 회의 자리에서 자신만만하게 나섰습니다. 이번 협상은 제가 직접 진행하겠습니다. 영어야 뭐 저도 어느 정도 하니까요. 그가 가슴을 펴며 말했어요. 사실 오영수의 영어 실력은 예전부터 팀 내에서도 의문부호가 붙는 부분이었습니다. 유학 경험은커녕 어학연수 한 번 다녀온 적 없었고 그동안의 해외 미팅도 대부분 통역 직원을 앞세워 진행해 왔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자신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자존심이 발동한 듯 했습니다. 팀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추켜 세웠어요. 부장님만 믿으면 되죠. 최은정이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다른 팀원들도 각자 자료 준비를 맡으며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자료 조사는 이 대리가, 발표 자료 디자인은 은정 씨가 맡아 오영수가 하나씩 업무를 분배했습니다. 서한은 그 대화를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요. 혹시나 자신에게도 역할이 주어질까 잠시 기대했지만 그런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오영수의 시선은 단 한 번도 서하 쪽을 향하지 않았어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에야 그는 마지못해 서하를 쳐다봤습니다. 아 참, 서하 씨는 그가 뭔가를 생각하다 말을 이었어요. 그날 다과 준비나 신경 써줘. 그가 대수롭지 않게 덧붙였습니다. 바이어 방문 당일 준비 회의에서 오영수는 서하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서하 씨는 그날 회의실에 커피랑 다과 준비나 잘해놔. 그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서하는 그저 네 하고 짧게 답했습니다. 다른 팀원들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나눠 맡으며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그녀에게 맡겨진 일은 오직 다과 준비뿐이었어요. 최은정은 그 옆에서 은근히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서하는 담당 업무가 없으니 신경 쓸 일이 없어서 참 마음 편하겠어. 그녀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지훈만이 미안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서하 씨도 준비 많이 했잖아요. 왜 이런 일에만. 그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서하는 괜찮다는 듯 웃어 보였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편해요. 그녀가 담담히 답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서하는 평소보다 더 오래 계약서 관련 영어 표현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왠지 모르게 예감이 좋지 않았던 탓이었어요. 드디어 바이어 방문 날이 밝았어요.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미국 바이어 제임스 카터와 그의 팀이 자리에 앉았고 회사 측에서는 오영수를 필두로 팀원들이 나란히 앉았어요. 서하는 회의실 한쪽에서 조용히 커피를 내리며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커피포트 옆 그녀의 자리는 회의 테이블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구석이었어요. 초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오영수가 프레젠테이션을 이어갔어요. 통역 없이 혼자 진행하겠다고 자신했던 만큼 그는 미리 외워둔 문장들을 또박또박 읊었습니다. 카터 팀도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어요. 하지만 그 문장들은 사전에 준비된 원고를 그대로 외운 것에 불과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카터가 계약 조항 중 하나를 짚으며 세부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물류 지연 시 배상 책임 조항에 대해 좀 더 명확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가 물었어요. 오영수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대답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그의 영어는 자꾸만 끊겼고 문장도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하지 못한 질문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카터의 표정에 의아함이 스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가 재차 물었어요. 오영수는 진땀을 흘리며 완전히 엉뚱한 답변을 내놓고 말았습니다. 조항의 핵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다른 조항 이야기를 꺼내고 만 것이었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카터 옆에 앉은 실무 담당자도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팀원들 사이에서도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최은정은 당황한 얼굴로 애꿎은 서류만 뒤적였어요. 다른 팀원들도 서로 눈치만 살필 뿐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오영수가 자신이 다 하겠다고 큰 소리쳤던 탓에 다른 이들은 애초에 발언할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았어요. 카터는 낮은 목소리로 옆 사람과 뭔가를 상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라면 계약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회의실 전체에 감돌았어요. 카터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한다면 이 계약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영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옆에 앉은 팀원들도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몇 년간 자신이 쌓아온 커리어가 이 자리에서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카터는 시계를 흘낏 보며 자리에서 일어날 준비를 하는 듯 했습니다. 다른 바이어 측 인원들도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회의가 끝난다면 몇 달간 준비해온 계약이 그대로 무산될 상황이었습니다. 오영수는 마지막으로 뭐라도 말해보려 입을 뗐지만 목소리는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커피포트 옆에 서 있던 서아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제가 대신 설명드려도 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어요. 회의실에 있던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오영수의 얼굴이 당황으로 일그러졌어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가 낮게 쏘아붙였습니다. 최은정도 놀란 눈으로 서아를 바라봤어요. 회의실 안에 누구도 서아가 이런 자리에서 입을 열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커피포트를 내려놓고 천천히 회의 테이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카터를 향해 정확한 발음으로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어요. 물류지원 배상 조항은 화물인도 기준일로부터 산정되며 저희 측 책임 범위는 계약서 5조 3항에 명시된 대로 운송 구간별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카터의 눈이 커졌어요.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만약 제3국 경유 운송 중 지연이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물었어요. 서아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그 경우엔 저희와 경유국 물류사 간 별도 협약이 적용되며 최종 책임은 저희 태강무역이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부속 서류 2페이지에 관련 조항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녀가 정확하게 짚어냈어요. 회의실은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오영수는 그저 입을 벌린 채 그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카터의 얼굴에 서서히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하네요. 바로 이 부분이 저희가 우려하던 지점이었습니다. 그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얼어붙어 있던 회의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카터는 서아를 향해 몇 가지 질문을 더 던졌고 그녀는 그때마다 막힘없이 정확한 영어로 답변했어요. 통관 절차와 관련된 세부 규정, 환율 변동 시 정산 방식, 품질하자, 발생 시 처리 기준까지 계약 조항 하나하나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그녀의 설명에 바이어 즉
실무진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던 카터의 법무 담당자도 감탄한 표정으로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정도로 계약서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 실무자는 흔치 않습니다. 그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카터는 흥미롭다는 듯 서아에게 다시 물었어요. 실례지만 이런 세부 조항까지 다 숙지하고 계신 이유가 있습니까? 그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서아는 잠시 머뭇거리다 담담히 답했어요. 계약서는 회사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서명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최소한 그 내용만큼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진솔하게 답했습니다. 카터는 그 대답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카터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서아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윤서아입니다. 그녀가 담담히 답했어요. 카터는 그녀의 손을 힘주어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인재가 이 회사에 있는 줄 몰랐습니다.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가 진심 어린 얼굴로 말했어요. 회의실에 있던 다른 바이어 측 사람들도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서아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그 손을 맞잡았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실력이 누군가에게 온전히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오영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방금까지 회의실을 무너뜨릴 뻔했던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것을 수습한 사람이 자신이 늘 무시해왔던 서아였다는 사실이 그를 그대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최은정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서아를 바라봤어요. 방금까지 언니는 이런 자리 안 어울린다고 말했던 자신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다른 팀원들도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잠시 뒤 협상은 순조롭게 마무리됐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이 오가는 순간 회의실엔 안도의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카터는 협상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 계약, 저분 덕분에 성사되는 겁니다. 그가 서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오영수는 다리에서 힘이 풀려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옆에 있던 팀원이 놀라 그를 부축해야 할 정도였어요. 협상이 끝난 뒤 카터 일행은 사장실을 예방했습니다. 사장 박승환은 이번 계약 성사를 축하하며 카터와 악수를 나눴어요. 카터는 그 자리에서도 서아 이야기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협상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윤서아라는 직원이었습니다. 정확한 계약 지식과 완벽한 영어 실력,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침착함까지 이런 인재를 곁에 두고 계신 걸 축하드립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박승환의 눈이 순간 커졌습니다. 서아라는 직원이 누구입니까? 그가 곧바로 되물었어요. 옆에 있던 비서실장도 재빨리 인사 기록을 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사장실에서 긴급 호출이 내려왔습니다. 서아는 얼떨떨한 얼굴로 사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박승환은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오늘 정말 큰일을 해냈다고 들었어요. 그가 흐뭇하게 말했어요. 서아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그냥 제가 아는 만큼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박승환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 정도 실력이면 절대 그냥이 아니에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체 그동안 그런 실력을 어떻게 쌓은 겁니까? 그가 궁금한 듯 물었어요. 서아는 잠시 머뭇거리다 담담히 답했습니다. 퇴근 후에 혼자 공부했습니다. 학원 다닐 형편은 안 됐지만 인터넷 강의로 5년 정도 꾸준히 했어요. 그녀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박승환은 그 대답에 잠시 말을 잃은 듯 했어요.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혹시 그동안 회의에서 발언 기회는 받아봤습니까? 그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서한은 잠시 침묵하다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회의는 주로 다른 분들이 진행하셨어요. 그녀의 대답에 박승환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박승환은 그 말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는 곧바로 인사팀에 서하의 인사 기록을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5년 동안 이런 실력을 갖추고도 왜 한 번도 드러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인사팀에서 조회한 자료에는 매년 서하에게 매겨진 낮은 평가 등급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소극적이고 존재감이 부족하다는 오영수의 평가 문구도 함께였어요. 박승환은 그 기록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 평가서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겠군요. 그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그는 곧바로 인사팀장을 호출해 지난 5년간의 평가 기준 자체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실적은 좋은데 평가는 계속 낮았던 이유가 뭔지 명확히 밝히라는 지시였어요. 인사팀은 곧바로 관련 부서 면담을 시작했습니다. 소식은 삽시간에 사무실 전체로 퍼졌어요. 팀원들 사이에서도 놀라움과 술렁임이 번졌습니다. 최은정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얼굴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서아 씨가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 줄 몰랐네. 그녀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아를 이런 자리에 안 어울린다고 말했던 그녀였어요. 다른 팀원들도 갑자기 서아에게 말을 걸며 친한 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아 씨, 우리 언제 밥 한 번 먹어요. 평소 눈길 한 번 주지 않던 직원까지 다가와 살갑게 말을 붙였어요. 서아는 그런 변화가 낯설고 어색했지만 굳이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이지훈만이 진심으로 기뻐하며 서아에게 다가왔어요. 서아 씨, 진짜 대단했어요. 저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일 줄은. 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아는 그 말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진심으로 자신을 알아봐주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오영수는 그날 이후 눈에 띄게 위축됐어요. 회의 자리에서도 예전처럼 큰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팀원들을 대하는 목소리에도 예전의 위세는 사라져 있었어요. 며칠 뒤 박승환은 오영수를 따로 불러 그동안 팀 내에서 있었던 일들을 조사한 결과를 전했습니다. 서아 씨한테 그동안 어떻게 대했는지 인사팀의 보고가 다 올라왔습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른 팀원들의 증언도 확보했어요. 커피 심부름을 시켰던 일,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일, 서아가 만든 자료를 다른 사람의 공으로 돌렸던 일까지 낱낱이 정리돼 있었어요. 오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실력 있는 직원을 학력만 보고 몇 년째 뒷전으로 밀어놨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 직원이 결정적인 순간 회사를 구했다는 사실이 그를 몹시 초라하게 만들었어요. 결국 그는 팀장 자리에서 물러나 지방지사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의 빈자리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채워지게 됐어요. 이후 서한은 정식으로 해외 영업팀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커피를 타던 자리 대신 협상 테이블의 정식 일원으로 자리하게 됐어요. 박승환은 그녀에게 회사 지원으로 정식 무역 영어 과정을 이수할 기회도 마련해 줬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배워서 실력을 더 키워보세요. 그가 격려하듯 말했어요. 서한은 그 제안을 감사히 받아들였습니다. 5년간 혼자 버텨왔던 공부가 이제는 회사의 지원 속에서 정식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새로운 팀에서 서한은 곧바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몇몇 해외 계약건에서도 그녀는 실무 지식과 언어 능력을 동시에 발휘하며
팀의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았어요. 동료들은 이제 그녀를 학력이 아니라 실력으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은정도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태도를 바꿔나갔어요. 처음의 어색함은 차츰 진심 어린 존중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어느 날 최은정이 조심스럽게 서아를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서아 씨, 그동안 제가 은근히 무시하듯 대했던 거 알아요. 미안해요. 그녀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서아는 잠시 놀란 얼굴이었지만 이내 담담히 답했어요. 이미 지난 일인데요, 뭐. 그녀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최은정은 그 후로 서아에게 먼저 다가와 업무 조언을 구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서아 씨, 그때 정말 대단했어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그녀가 진심을 담아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서아는 그 말을 굳이 밀어내지 않았어요. 과거에 얽매이기보다 지금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편이 나았으니까요. 이지우는 진심으로 축하를 건넸습니다. 서아 씨,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서아는 그 말에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5년 동안 혼자 쌓아온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그 어떤 칭찬보다 큰 위로가 됐어요. 퇴근길, 서아는 문득 5년 전 이력서를 들고 이 회사 앞을 서성이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그저 취업만 되면 다행이라 여겼던 스스로가 이제는 회사의 핵심 인재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벅차게 다가왔어요. 그녀는 오늘도 어김없이 집으로 돌아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제는 커피 심부름을 걱정할 필요도 실력을 숨길 필요도 없었지만 배움을 향한 그 습관만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진짜 실력은 학력이라는 껍데기 뒤에 가려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서아가 몇 년을 묵묵히 견디며 쌓아온 노력이 결국 결정적인 순간 빛을 발했으니까요. 만약 그날 서아가 나서지 않았다면 혹은 나설 용기조차 내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어쩌면 그 실력은 평생 커피포트 옆자리에 묻힌 채 아무도 모르게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도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실력을 쌓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겉모습이나 이력만으로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기보다 그 사람이 가진 진짜 역량을 들여다보는 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를 학벌이나 조건으로 재단하기 전에 그 사람이 지금까지 걸어온 시간을 먼저 헤아려 보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